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고 그로 인해 삶이 흔들린 한 시니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68살의 남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알뜰히 살면서 은행 적금과 소액 투자, 전세로 얻은 아파트, 조금씩 모아둔 연금까지 제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자식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 집 팔고 빚 갚아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등기부등본과 은행잔고 내역까지 보여주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니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를 내주기로 했고 집을 팔고 은행 잠고 대부분이 아들 빚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삶의 안정감, 평생 모은 보람, 노후에 대한 안도감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노후자금이라는 안전망까지 흔들릴 정도라면 선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저도 그 선을 몰랐기에 후회가 큽니다. 그리고 아들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갈등, 친척들의 잔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돈 문제는 사람 관계까지 흔들어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과 제가 서로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서로가 있으면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팔고 난 뒤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비, 소소한 생활비만 걱정하면 됐지만 이제는 매달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나눠 써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과 저는 말없이 집안일만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바빴죠. 그러나 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긴장이 흐르고 마음 한켠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게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지다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은 끊고 작은 일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전에는 편리하게 이용하던 택시 대신 걸어서 이동했고 필요한 약조차 할인 약국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고 삶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돈은 삶의 안정감과 자유를 주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는 서로에게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빚 문제로 마음이 예민해진 아들은 작은 말에도 화를 내곤 했고 저희는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삶의 피로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사소한 갈등이 폭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 저는 마음속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오늘도 무사히 넘기자는 마음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는 결국 마음 문제라는 것을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저희 부부가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자식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서로의 손을 잡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보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외출은 줄고 식사도 간소화했지만 작은 기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 시장에서 장 보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만족감은 반드시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민감했습니다. 빚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을 때 저희 부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돈 문제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저희 부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취미생활,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후는 단순히 돈으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와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가 함께 준비될 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했습니다. 친구와의 소통, 지역 모임 참여,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은 돈과 관계, 건강이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흔들려도 나머지를 잘 관리하면 삶은 계속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경험은 충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가족과의 관계는 돈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음. 작은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길 것.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돈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삶은 결국 사랑과 감사, 서로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도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즐기며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지만 삶의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